의사 코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괄호를 휘어놓은 부분은 어떤 게 들어가면 될까요? 의사 코드, 슈도 코드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영어로 알아두실 필요 있죠. 또 코드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일반적인 언어를 이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코드를 흉내를 내서 알고리즘을 써놓은 코드를 의미합니다 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실제 컴퓨터로 실행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했고요. 특정한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알고리즘을 모델링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재밌게도요. 항상 알고리즘을 얘기할 때 의사 코드하고 플로우차트하고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로 한쪽에는 슈도 코드, 한쪽에는 플로우차트가 나타나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까지 등장을 했어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서 소개는 하는데요. 이걸 전에는 소개도 활용을 했는데 활용을 요즘에는 좀 안 하고 있습니다. 플로우차트를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의사 코드의 형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입력 1이 입력 2와 어떤 값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입력 1, 2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떤 값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네요. 그래서 어떤 값 1하고 어떤 값 2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같은지 같지 않는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보다 큰 수인지를 알아보는 것.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봐서 이 결과를 출력하라 라고 그랬고요. 여기 보면 이쪽 부분이 지금 의사 코드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플로우 차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플로우 차트가 좀 제대로 그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의사 코드에 집중을 해서 한번 보시면요. 나 이해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보세요. 펑션, 데모 이런 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을 받아들인다는 입력 1, 입력 2 값을 받아들인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단순하게 수학에서 간단한 의미를 가졌는데요. IT 공부하면서 컴퓨터 공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자, 인풋을 받는데 어디로부터 받냐면 유저가 값을 입력한 것을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값도 입력을 받아요. 자, 여기 if라고 하는 게 나타났는데요. 조건이 뒤에 등장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입력 1이 입력 2와 같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조건이 입력 1과 입력 1이 1000보다 큰지 또 살펴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작성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여기 브레이스 기호들이 지금은 바로 이해가 안 가실 건데요. 이제 이 브레이스 기호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잘 보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약간씩 사이가 다르죠. 다시 해서 여기 I자가 시작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성자가 써진 부분 여기 이 브레이스 기호라고 하는데 이게 써진 부분이 다르잖아요. 이거를 이제 들여쓰기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하시고 코딩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관계다라고 하는 건 지금 바로 아시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져 있는 게 슈도 코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f라고 기술된 부분을 보시면 이제 얼른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지금 이 마름모로 표시가 되어 있고 마름모는 아까 판단 조건이라고 했어요. 앞에 영상에서. 근데 판단 조건 나타날 때 이런 if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각형 기호는 처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처리하는 부분들 사각형이 표시되고 있는 거
매핑해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좀 나쁜 점이 뭐 그나마 괜찮은데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통상적으로 조건 판단을 나타내는 마름모 기호를 쓸 때는요. 그렇다, yes,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뭐 예를 들어 이쪽으로 이렇게 no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포인트를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 보면 그냥 곡소로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프로그램 구현상에서 아직 그 좀 성숙도가 떨어진다,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다시 정리.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나타난 것처럼 지난 시간에 봤었던 라면 끓이기라고 하는 거 그냥 문장으로 써도 돼요 그랬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프로그램적인 모양으로, 프로그램적인 모양으로 또 우리가 아는 컴퓨터 랭귀지 비슷한 형태로 좀 이렇게 구현되어져 있다. 하지만 이 코드도 실제로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구동된다 안 된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구동이 안 된다라 그랬죠. 단순하게 일처리에 대한 과정을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좀 볼까요? 자, 알고리즘 공부할 때 이런 그 시트를 써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내가 언제 만들었는지 작성일자 적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 항상 적는 습관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 이거 적으라고 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이거 왜 적어야 돼요? 내 노트에 쓰여져 있는데요. 내가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필드에 나가시면은 그 작성자가 누구이고 그 팀들 누가 작업했는지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적는 습관. 그래서 그래 적어보는 습관이 필요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누어진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해결하는 총 페이지 수가 3페이지이고 그 중에 첫 번째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면 그 중에 두 번째 페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이런 식으로 기술하라는 의미에서 적혀져 있고요. 여러분들 초창기에 알고리즘 배우실 때는 대개는 한 페이지에 끝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이 되겠죠. 자, 문제 기억나세요? 자, 문제를 라면 끓이는 절차에 대하여 정리해 보시오 라고 그냥 교수님이 적어놨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지금 만들어 놓은 양식에 보면요. 왼쪽은요. 미리 얘기하는데 그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프로그램은요. 뭐 용케 교수님이 작성한 이 양식하고 그 프로그램이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지. 그 프로그램을 보고 교수님이 기록한 건 아닙니다. 되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썼던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의사 코드, 슈도 코드를 작성을 해 보시오. 그래서 줄을 쳐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플로우 차트를 그려보세요. 순서도, 흐름도라고 한다 그랬죠. 흐름도, 순서도 그려보세요. 라고 해서 칸을 비워두었습니다. 실제로 교수님 대학 때 얘기를 하면 교수님 대학 때는요. 요즘에 이런 그 시트가 제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만든 양식인데요. 그 교수님 대학 때는 실제 B4라고 하죠. B4 용지, 좀 큰 시험지 같은 찍는 용지, 그 큰 용지에 녹색의 색깔로 되어 있고 많은 점선들이 찍혀져 있고요. 지금 이 위에 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작성 날짜와 그러면 기간을 표시하기도 했고 팀원들 전체를 적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혀져 있는 시트들을 제공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시트들이 있었고 다시 해서 플로우 차트나 알고리즘을 그리는 그런 시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코딩을 하고 이제 그때는 뭐 프로그램 짠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코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코딩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시트가 제공이 안 돼서 이런 양식을 만들어서 제공한 거고요. 자, 지난 시간에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트에 이렇게 스스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라면 끓이는 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어요. 살펴보셨어요? 뭐요? 라면 끓여 먹으면서 실제 한번
그 라면 봉투에 쓰여져 있는 알고리즘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교수님이 봤을 안 봤을 몰라서 여기 가져다 뒀어요. 여기 써졌죠. 500ml 끓는 물. 이 끓는 물이 어떻게 있어요? 그럼 면, 분말, 건더기를 함께 넣고 시간은 요 정도 끓이면 가장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하세요. 그 밖에 또 얘는 추가적으로 정말 맛있게 라면 끓여 먹는 얘기를 저희 기술을 해두었고요.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말 썼죠. 가장 잘 끓인 라면이 가장 맛있는 라면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 라면은 자기네가 뭐 어떤 실험들을 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요게 교수님 문장에 써졌는데 이게 의사코드야, 의사코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요,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요. 볼까요? 이 종이에서 보면 뭐라고 써졌냐면 이게 되게 간결하게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렇죠? 3분 30도 끓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달걀 보이죠? 계란 이렇게 넣어서 끓이는 거 다 보여놨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굳이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위에서 아래로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법들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남아있는 어떤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은 전반적인 개요까지를 대충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진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 도구들이 의사 코드가 있고 플로우 차트가 있고 하다는 거 이제 거의 애워졌어요. 알겠어요. 그럼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죠? 의사 코드는 그 규칙이 팀과 조직이 정하면 된다 그랬고 이제 문장이 아닌 형태의 좀 다른 형태로 앞에서 얼른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차트는 국제적인 규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곧 같이 알고 있는 그런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은 어떻게 돼요? 익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걸 익히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게 끝나면요 이제 뭘 해야 될 것 같으냐면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숙제로 내준 문제는 뭐였어요? 학교까지 오는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라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자꾸 표현하면서 자기가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시할 거고요. 받은 문제들은 지금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 직접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셔야 될 것 같죠? 자, 이제 그것들이 익숙해지면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교수님들이 뭘로 이제 옮겨갈 거냐면 이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플로우 차트로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기술을 했다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계속해서 분석하고 살피는 작업 거칠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끝나면 진짜 그게 되는 건가? 이제 그 구현하는 방법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구,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그려 놓은 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도구.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는 컴퓨터 시스템이 그 도구가 될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 될 거고요. 그 도구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랭귀지 이런 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옮겨갈 건지로 갈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은 먼저 문제를 분석해서 자르고 그것들을 어떤 순서로 늘어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계속 연습을 좀 더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개념들이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익혀 나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 오늘 과제는 이렇게 제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플로우 차트의 도형, 도식들의 의미를 다 익히셔야 되겠죠. 당연히 도형과 그 도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익히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들이 필요할 건데요. 실제로 그려볼 거 한 가지로는 자 플로우 차트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출력한다. 뭐 어디에 출력해야 될까요? 프린터로 출력할 수도 있을 거고 디스플레이에 출력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출력하는 플로우 차트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지금 이제는 의사 코드를 앞에 그리서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의사 코드를 한번 해보는 것도 몇 번은 습관을 거쳐야 돼요. 지금 할 때 해보셔야 됩니다. 의사 코드와 플로우 차트를 이용해서요. 자, 1부터 5까지 더한 결과를 만들고 더한 결과 값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출력해 보도록 하죠. 와, 뭐 숙제 이렇게 어려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많은 도구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